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여드름 피부 식이요법 1, 2편에 이은 3편 음주편입니다. 여드름 피부 음주법을 오늘 소개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마다 제가 답을 개별적으로 다 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걸 좀 모아서 컨텐츠로 한번 정리를 해달라는 너무 제가 좀 들볶였어요. 그래서 연말을 맞아서 오늘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지금 연말이기도 해가지고 제가 지난 1년간 누구랑 술을 가장 많이 먹었나 하고 스케줄표를 1월달부터 앞에서부터 막 쫙쫙쫙쫙 훑어보는데 저랑 항상 제일 많이 붙어있는 우리 남편이랑 매니저님을 제외하고 글쎄 충격적이게도 너님께서 1위를 하셔가지고 지금 가장 제 스케줄표에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름이 많았던 분을 오늘 앞에 모셨어요. 그녀를 빼고 제가 술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 끝나고 둘이 시상식 할 거예요. 피부를 위해 건강을 위해 술은 무조건 안 마실 수 있으면 안 마시는 게 좋아요. 술은 음식도 음료도 아니고 독입니다, 여러분. 술은 독이란 거 인정하십니까? 네, 아니요, 절대. 술은 독이란 걸 여러분 인정을 하시고 나서 마시든가 말든가 해야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셔요. 이 영상이 오늘 술을 권하는 걸로 보일까봐 제가 너무 걱정인데 이 식이요법을 길게 보고 평생 갖고 갈 수 있는 너무 쉬운 그런 습관으로 만들 때 이게 너무 엄격하면 절대 누구도 길게 못해요.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누구에겐 술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뭐 다른 어떤 달달한 뭔가가 될 수도 있지만 허용해도 되는 정도에서 허용할 수 있는 거는 허용을 해야 진짜 평생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뭔가 성공을 좀 맛봐야 돼요. 맛보면 알아서 그 다음부터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본인이 목표를 높게 잡고 재설정을 하는 거죠, 목표를.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레벨에 도전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지만 피부를 위해서 술은 안 마실 수 있으면 안 마시는 게 무조건 좋다. 저는 마십니다. 정말 많이 줄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많이 줄였잖아. 장난 아니잖아, 그쵸? 술 정말 많이 줄였어요. 과음 폭음은 진짜 언제 했는지 기억도 없어. 진작에 줄였고 진짜 끊었죠, 거의. 그리고 원래 2023년 들어와서는 제가 금요일만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2023년 전체 금요일 가장 많이 만난 분을 지금 앞에 모셔놓고 있는데 연말이라서 사실 지금 12월 들어서는 제가 다른 요일도 조금 먹고 있긴 해요. 술을 줄였더니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술을 줄이면 못 살 줄 알았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해도 다 사라지고 충분히 행복합니다. 컨디션이나 어떤 체중 관리는 오히려 더 쉬워지고. 그래서 목요일이 되면 막 너무 설레요. 다음날 금요일 술 먹는 날이잖아. 어릴 때 소풍 갈 때처럼 진짜 너무 설레는데 전 솔직히 요즘에 드는 생각이 술을 못 먹는 거는 진짜 축복이다.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지방 커팅이나 우리 나이에 어떠한 근육 생성 이런 다이어트적인 측면에서 봐도 술만 못 마셔도 이미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반은 이뤄놓고 시작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술이 좀 방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술 못 마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자체를 좀 축복이라고 여겨줬으면 좋겠고 술을 마실 줄 아는 우리는 저주받은 거다. 오늘은 저주받은 동지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되게 진지하고 심각합니다. 자, 가장 먼저 제가 술과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이 여드름 식이요법을 하는 도중에 술을 마셔도 되나요? 저도 약간 예전에 20대 때는 조금 약간 턱 쪽으로 막 뭐가 나오긴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많이 호소하셔. 근데 여드름 식이요법을 하는 도중에 술 마셔도 됩니다. 되더라고요. 그럼요. 된다 이게? 그럼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어떤 증명된 거 하나도 아니고요. 없어요. 그리고 체질에 따라 개인차 매우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건강은 제가 책임질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제가 10년 가까이 정리한 식이요법을 통해 저와 함께 트러블을 고치고 새 인생 사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수많은 데이터와 함께 취합을 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보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으신 분들만 끝까지 재미로 봐주세요. 그치만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누구도 해주지 않는 얘기를 오늘 내가 할 거야. 돈 주고도 못 들어. 단지 여드름 관리, 여드름 케어를 목적으로 식이요법을 할 때 술은 마셔도 되는데 어떤 술인지가 엄청 중요합니다. 맞아요. 정말 술 종류를
완전 따져야 돼요. 저와 함께 여드름 약 같은 거를 끊고 식이요법만으로 여드름을 잡고 그거를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꼽은 최악의 술은? 최악의 술. 저는 사실 와인이나. 정답! 와인이었습니다. 저 우승이군요. 지금 이거를 대충 집중 안 하고 듣다가 와인이라고 하는 순간 뭐? 하는 게 지금 벌써 느껴지는데 와인 애호가들의 그런 맞아요. 통곡이 느껴져요. 이유는 당 때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긴 설명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식이요법 관련해서 영상 1편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길게 썼던 글까지 2편 이거를 다 보셨다는 걸 전제하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서 당이 뭐 어때서 이러면 그거부터 먼저 보고 오셔야 돼요. 여드름이 안 나는 체질이면 상관이 없어요. 뭐 와인을 먹든 뭘 먹든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피부가 나 원래 여드름 피부도 아니었고 그냥 학창 시절에 한평생 난 피부 고민 없었어. 특히 여드름 고민 없었어. 근데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갑자기 내가 좁쌀이 확 늘었어. 그러면 늙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진짜 있는데 아직 그 정도 아니고요. 노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음식, 술, 내가 먹던 것에서 뭔가 주종이라든가 특별히 되게 바뀐 거 없나를 조금 따져보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참이슬만 고집하는 언니들이 있었는데 이 언니들이 회사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승진하고 직급이 막 올라가면서 주종이 와인으로 바뀝니다. 와인으로 많이 갈아타요. 그런 다음에 좁쌀을 뒤집어 씁니다. 참이슬 배신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신은 안 돼. 근데 이거 진짜 제 경험 사례인데 제가 예전에 제가 와인을 주종으로 해서 막 많이 먹는 일은 진짜 잘 없어요. 근데 한번 오래되진 않았는데 그날따라 뭐 다른 소주나 다른 술을 못 먹는 사람과 함께 와인으로 시작을 해서 와인으로 끝냈어요. 그래서 그날 나 혼자만 4병을 먹은 건 아닌데 꽤 많은 양을 와인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당도로 따지면 엄청나게 단 건 아니고 그렇다고 드라이한 것도 아닌 중간 정도? 그랬는데 그로부터 음식으로 인해서 트러블, 어떤 피부 발진으로 이어지는 건 보통 72시간 안에 안 맞으면 생기는데 저는 그때 72시간이 아니라 거의 이틀 안에 이틀 48시간 안에 진짜 얼굴에 좁쌀 여드름 뒤집어 썼어요. 제가 음식으로 피부를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피부 컨디션 너무 좋았고 술 먹는 날 전까지 다 잘 관리하다가 그때 와인을 왕창 먹고 다다음 날 되기도 전에 여기서부터 막 좁쌀 막 이렇게 사이드로 막 다 올라온 거 이마도 다다닥 올라오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같이 식이요법을 오래 해온 분들한테 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와인이나 뭐나 했는데 그분들은 술을 끊지 못하고 드시고 있는 분들도 그때부터는 주종을 신경 써가면서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정말 와인은 장난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와인이랑 저랑 관계가 약간 서먹서먹하잖아요. 요즘 내가 와인을 엄청 즐겨 먹진 않잖아. 좋아하지만. 주신 적 있었는데 요즘 진짜 안 드시고. 즐겨 먹진 않고 맞아. 술 자리에 가면 남들이 보통 시키는 술을 그냥 다 먹어요. 저도 좋아하는 술이 물론 있지만 그거는 술만큼은 제가 가리지 않고 그냥 시키면 뭐 다 먹자 이렇게 하는데 그 사건 이후로는 그 사건 이후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몇 번의 테스트를 더 했었어요. 정말 이거 와인 장난 아니다. 딱 답을 얻고 나서부터는 술을 먹을 때 와인을 먹게 되거나 그러면 그 가게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드라이한 거 우리 항상 맨날 드라이한 거 찾잖아. 그렇게 해서 술을 골라 먹고 원래는 술을 그냥 이것저것 섞어 먹어요. 뭐 와인 먹다가 뭐 갑자기 막걸리 먹다가 맥주 먹다가 그쵸 뭐 꼭 하나로만 먹거나 그러지 않고 그렇게 섞어 먹어도 특별히 별로 그렇게 후유증이 없는 그런 체질이었는데 가급적 와인은 조심하고 와인을 먹게 된다 그러면 드라이한 것도 먹지만 그날의 와인 양 자체도 좀 적게 먹는 거의 1차에서 와인 끝내지 2차부터 간 적 없단 말이죠. 그렇죠. 같은 이유로 샴페인도 조절을 합니다. 샴페인 너무 맛있잖아요. 제가 진짜 샴페인도 잘 안 먹어요 평상시에. 그러다가 이제 주말에 술 먹는 날이 어떻게 보면 곧 치팅하는 날인데 밖에 나가서 주로 먹기도 하지만 간혹 집이나 어떤 누구 집에 가서 잭슨 피자 시켜가지고 잭슨 피자랑 샴페인 조합 알죠? 진짜 너무 맛있단 말이야. 잭슨 피자 페퍼로니에 파이퍼 하이지 돈페리뇽 말 내요. 그렇게 먹거나 뭐 페리에주에 같은 거 차게 해가지고 피자랑 먹으면 진짜 맛있단 말이야. 진짜 맛있어. 그 다음으로 안 좋은 게 막걸리, 맥주.
맞아요. 막걸리. 이 둘은 역시나 탄수화물, 당 때문인데 막걸리나 맥주는 마시는 빵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잘 안 먹습니다. 이건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먹는데 지평 막걸리. 와 끊었잖아 완전. 지평 막걸리가 맛있는데 달아요. 그럼. 달아서 그것도 진짜 많이 안 먹지만 좀 먹으면 확실히 트러블 확실히 더 경험하고 달달하게 맛있는 막걸리는 다 끊었어요. 그나마 송명선 막걸리 덜 달아요. 이렇게 실명 얘기해도 되나요? 명섭이 형님 막걸리가 확실히 덜 달아서 그나마 그거 우리 스태프들도 그걸 좋아하는데 조만간 혼자 뜨겠네요. 아니요. 맥주는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힘들게 일하다가 혹은 더운 데서 막 지쳐서 왔을 때 그 첫 잔으로 목 축이는 그 맥주의 그 쎄한 거죠. 그 한 잔. 근데 그것도 그냥 첫 잔 한 잔의 끝. 진짜. 소맥 같은 경우는 한 2잔 정도 먹고 끝. 그 이후로 맥주 안 먹어요. 왜냐면 맛있는 빵이니까. 사실 배부르면 안주를 못 먹어서 안 먹는 것도 있는데 피부 때문도 있다. 그 다음으로 좀 비추하는 게 사케. 요즘에는 사케도 많이들 드시는데 이것도 여드름에 좋지는 않아요. 근데 술을 먹는 어떠한 방식과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맥주 같은 경우는 막 벌컥벌컥 와인도 그래도 꽤나 뭐 속도를 내면은 많은 양을 먹는다 그러면 사케는 아무래도 먹을 때 느낌이 좀 홀짝홀짝 거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 뭐 사케도 물론 막 이렇게 막 때려 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홀짝거리다 보니까 사케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지 않으면 치명적이진 않은데 확실히 덜 치명적이지만 비추다. 쉽게 말해서 달고 맛있는 술, 도수가 낮은 술, 피부에는 더 안 좋다. 비추천입니다. 그러면 식이요법을 할 때 저는 무슨 술을 먹냐? 정답 고량주. 고량주 먹을 때도 있죠. 근데 식이요법을 되게 타이트하게 한다. 제가 이렇게 연말에 막 이것저것 그래도 좀 풀어놓고 먹다 보면 저도 막 트러블이 좀 올라오겠죠. 염증 같은 게.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식이요법을 하는데 애매하게 그냥 밀가루랑 우유도 끊지만 그걸 끊는 선에서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확실히 뭔가 났어. 근데 이걸 좀 타이트하게 잡고 싶어. 최단기간에 한 열흘 정도는 밀가루 우유뿐만이 아니고 그냥 진짜 그냥 다 끊어요. 거의 다 끊어요. 근데 이럴 땐 사실 술도 끊어요. 근데 이 열흘 안에 본의 아니게 술을 먹어야 되는 일이 정말 피할 수 없이 생긴다. 생길 수 있어. 그럴 때는 소주, 위스키, 꼬냑, 진, 보드카, 데킬라, 고량주 이렇게 약간 증류주. 역시 증류주가 최고다. 뭐 다른 양주는 비싸니까 이 안에서도 또 소주가 가성비가 있죠. 근데 비싼 술을 먹으면서 그래도 뭐 참이슬보다 좋겠지 이런 건 사실 난 정신승리라고 봐. 피부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그냥 술은 다 독일 뿐이다. 타이트하게 피부 관리할 때는 칵테일도 안 먹어요. 칵테일 좋아하지만 당연히 당 때문에 다 안 먹고. 근데 지금처럼 저는 지금은 타이트하게 하는 상태가 아니고 유지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유지식 할 때는 다 먹습니다. 모든 술을 안 가려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이러한 경험들이 예를 들면 옛날에는 타이트하게 할 때 안 먹다가 유지식 할 때는 좀 먹었다 그러면 점점 이런 식이요법의 기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쉬워지다 보니까 스스로 난이도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뭐 와인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만 그런 거 조금 덜 먹게 되고 점점 술을 먹더라도 증류주를 먹는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훨씬 유지하는데 되게 효과적이에요. 진짜 증류주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완전 압도적이지. 그럼 술도 약간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본인이 언제 맞출지에 대한 걸 다 계획을 하시는. 근데 그게 계획한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살아야 된다 싶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이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전혀 스트레스도 아니고 피곤하지도 않고 먹을 수만 있다면 왜 그런 게 왜 약간 여자분들 중에는 약간 페어링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굳이 있죠. 만약에 먹어야 된다고 했을 때 소주랑 이렇게 먹어야 된다면 혹시 어떤 이렇게 약간 트러블도 안 나면서 이렇게 술과 먹을 수 있는 가장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음식 자체에서도 밀가루랑 유제품을 최악으로 일단 치니까 특히 치즈 같은 안주, 와인 안주 같은 그런 건 최대한 안 되고 초콜릿 안주 같은 그런 위스키 안주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육류나 해산물. 근데 육류 같은 경우도 해산물도 그러고 맛있게 깊게 들어갈수록 치트키는 항상 치즈나 우유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따져서 먹어야 되고. 근데 저는 사실 평상시에 거의 집밥 위주로 먹으면서 술 자체를 금요일만 먹는다고 했잖아요. 평상시에
거의 클린하게 관리를 하면 금요일에 솔직히 나 장난 아니잖아. 막 탄수화물까지 엄청 먹잖아. 그렇게 해도 그거 하루로 피부가 미친 듯이 뒤집어지지 않더라고. 근데 그러려면 그날 하루에 먹는 술 자체가 와인이 주종이 되면 안 되더라. 그래서 그 하루를 위해서 정말 나머지는 진짜 최대한 클린하게 먹어요. 대단하시고. 그래서 또 맥주의 어떤 그런 상쾌함을 원하는데 맥주는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빵이고 탄수화물 때문에 조금 바꾸게 된 게 제가 증류주 위스키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스키 하이볼 진짜 오늘은 맥주 아니면 죽을 것 같아 하는 거 아니면 첫 잔을 그냥 위스키 하이볼로 하는데 이때도 뭐 진저에일이나 그다음에 토닉 같이 당이 이미 높은 거를 먹게 되면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조금 피부가 더 신경 쓰이는데 내가 오늘 굳이 하이볼을 먹어야 돼. 이게 진짜 술 안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저러는 거야? 저렇게까지 왜 하는데 근데 우리는 진짜 내가 연락을 정말 많이 받는데 피부를 위해서 관리를 하지만 술도 포기할 수 없는 분들을 지금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굳이 나 오늘 맥주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럴 때는 위스키 하이볼을 먹는데 거기에서 뭐 진저에일도 맛있지만 탄산수를 넣으면 최대한 그러니까 물과 술 증류주만 딱 들어간 거잖아요. 탄산수를 넣어서 그렇게 먹고 있고 그렇게 먹는 걸 추천드린다. 탄산수는 뭐다? 싱어소다다. 그럼요. 최고의 꽃은 순정이다. 최고의 튜닝은 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술도라이 같은데 여러분 저는 술 빼고 나쁜 거를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다 끊었어요. 뭐 담배는 원래 안 피지만 술 외에 그냥 흔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몸에 나쁘다는 당, 난 과일도 심지어 거의 뭐 안 먹다시피 줄였고 달달한 거 케이크도 이제 한 조각도 못 먹어요. 너무 달아서 다 끊었어요. 과자도 한 봉지를 못 먹고 너무 다 끊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붙들고 있는 게 지금 술이에요. 술도 지금 너무 많이 줄인 상태고 제가 먹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단 게 술이다. 지금 거의 그 정도로 달달한 거 설탕을 거의 다 끊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좋은 안주에 도달하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다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음식을 관리한다고 하는 시기에도 막 별게 다 있었는데 어쨌든 내가 지금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시기다. 그러면은 사실은 외식 그다음에 술자리는 그냥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요. 단 열흘이라도 지키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해보니까 살짝 선을 넘어서 조금 나빠졌어. 그러면 이거 끌어올리는 건 되게 더 쉬워요. 그래서 그 열흘 정도를 완전 빡세게 최대한 술도 안 먹고 안주 더 빡세게 그렇게 보통 관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유지식에서 만약에 안주를 먹는다 그러면 그거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뭐야? 왜 침을 삼키시죠? 그 조개 말고 바지락 뭐지? 갑자기 술찜. 바지락 술찜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막 버터가 들어가고 별거 집집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막 치즈 뿌리기도 하고 그쵸? 그거 먹으면 바지락은 여드름에 정말 문제가 없어. 괜찮아. 바지락을 끓이는 것도 다 괜찮아. 근데 거기에 치트키로 들어가는 유제품이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너무 클린하게 집밥을 먹다가 어느 날 지금 사실 그렇게 하는데 바지락 술찜 같은 거 막 치즈 들어간 걸 먹었어. 이게 평상시에만 잘하면 이게 정말 다음 피부 문제로 이어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항상 뭐냐면 한 번 괜찮으니까 이것 봐라 괜찮네. 그리고 다음번에 특히 연말 요즘 같을 때 한 3일 있다가 또 술을 먹는데 여기서도 원래 같으면 더 클린한 진짜 한식 메뉴 안에서 최대한 치즈 안 쓰는 게 한식이니까 뭐 아니면 이자카야 메뉴 중에서도 최대한 치즈 안 쓰는 그래서 뭐 모둠회 같은 거 사실 되게 좋아하잖아요. 해나 이자카야 그래서 자주 가는 것 같아. 제일 최대한 클린해. 요즘에는 일식 한식 다 더럽혀져 있어요. 다 우유가 다 들어가. 왜냐면 그래야 맛있거든. 그래야 훨씬 맛있고 다 우유가 들어가고 모든 반찬류들이 과거에 비해서 매우 달아요. 상상 초월 달아요. 더 이상 옛날의 한식이라고 하기가 힘들 만큼 달아. 그래서 사실 피부에 좋지 않아요. 외식 자체가. 최대한 그래도 그쪽으로 한식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제가 이탈리안 좋아하지만 거의 잘 안 먹잖아요. 우리 어쩌다가 뭐 프랑스 식당 같은 데 가는 거지 진짜 잘 안 가잖아. 아예 가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권력을 쥐고 있다 그러면 아예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 왜냐면 이탈리아는 아무리 가서 뭐 스테이크 시키고 뭘 해도 기본적으로 유제품이 엄청난 비율로 깔려 있고 거의 드레싱 뭐 다 완전 초토화돼 있지.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음식들이 달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그런 데는 웬만하면 피한다. 그래서 이자카야나 한식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만 이 안에서도 밀가루나 유제품이 있는 걸 최대한 안 먹어. 근데 먹었는데 괜찮네. 또 한 3일 뒤에 먹었는데 또 괜찮네. 이러다 보면
사람이 진짜 신기해요. 망각해요. 그리고 그걸 먹게 돼요. 근데 이게 이미 우리는 괜찮은 게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는 다시 축적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한 보름 혹은 한 20일 정도 어떠한 계속해서 뭐 모임이 연말에 이어진다. 그러면 계속 괜찮다가 마지막에 확 폭발해요. 늦은 거지만. 그래서 사실은 음식을 관리한다 그러면 계속 가리는 게 제일 좋긴 하다. 그리고 이게 되는지 이게 내가 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알 수 없어. 그럴 때는 텀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최고 안 좋은 거는 한 번에 세게 먹는 건 당연히 안 좋지만 우유를 요만큼씩 꾸준하게 먹는 게 폭발하는 데는 되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주를 가려가면서 먹고 약간 퓨전 한식. 퓨전 한식 그나마 좀 괜찮으니까. 맨날 한식집을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단백질 같은 고기 먹으면서 먹어. 그래서 고기 구워 먹는 거. 그런데 아무래도 좀 많이 가고 술안주로는 오늘 보신 영상 중에 오늘 광대가 가장 많이 올라가 왜 이렇게 상기되어 있지? 지금 술 먹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음주 상태가 아닌데 술 얘기만 하는데도 이렇게 약간 텐션이 올라서 지금 목이 더 안 좋아지네. 자, 저는 유지씨 갈 때 술 먹으니까 트러블 나던데요. 술 먹고 여드름 났어요라고 얘기를 저한테 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당연히 이제 그분들과 또 깊이 있게 대화하고 제가 또 집요하잖아요. 추적하고 다 해봤지. 근데 다시 해보세요. 난 유지식 하는데 술 먹으니까 트러블 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영상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술 잘 드시는 분들한테 꼭 테스트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은데 술이 항상 슬프게도 독박을 써요, 여러분. 나 유지식을 하는데 술 먹고 트러블 났어요 하는 분들은 결국 다 추적을 해보잖아요, 제가. 그러면 결국 안주예요. 안주를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트러블 난 거고, 물론 거기에 술이 시너지가 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안주고, 안주가 진짜 클린하게 간다. 뭐 한식 중에서도 딱 봐도 우리 메뉴들 많지만 진짜 클린한 거 뭐 이런 거. 야채랑 먹는 거지 그렇게. 야채까지 아니어도 돼. 예를 들면 그냥 국물 요리도 요리 중에서도 뭐 어복쟁반 같은 거, 뭐 그런 거에다가 참이슬 먹어봐. 여드름 안 난다니까 진짜. 그래서 안주를 아주 철저히 관리하면서 평상시랑 술 먹는 날까지 뭐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테스트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증류주만 드셔보세요. 새로운 게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세상에 먹을 술이 아직도 많거든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거 테스트하는데 진짜 돈 많이 썼어요. 나만 테스트한 게 아니라 막 그치. 먹여보고 막 그런 어때? 거잖아요. 피부 문화? 거의 임상 수준으로 정말 수많은 분들이 온갖 시도를 해보고 지금 고운 피부를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술 마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술은 염증이랑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의학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끊으라고 하는 건데 이왕이면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시술이나 어떤 성형을 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절대 술 드시지 마세요. 치과만 갔다 와도 그러잖아요. 그거 들어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지인들 중에 코 수술을 했는데 무슨 일 나겠어 해가지고 술 먹었다가 코 염증 나서 재수술하고 이런 분 몇 명 있어요, 진짜. 그게 실제로 진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래서 상처가 난 상태에서 술이 들어간다 그러면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일단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근데 나는 먹지. 미친 거지. 사실은 뭐 저라고 해서 뭐 어떤 시술 같은 좀 그런 걸 했는데 이렇게 먹지는 않아요. 저도 의사가 뭐 항생제 먹어야 될 정도의 어떤 진료를 했다. 당연히 절대 술 먹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 저번에 반영구하고 먹었잖아. 사실 여러분 반영구하고도 술 먹으면 안 돼요. 안 좋아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체 전반적으로 염증 수치가 높다 그러면 술을 끊어야 됩니다. 안 먹는 게 훨씬 그 염증 개선이 좋아요. 나는 완벽히 안주를 가려 먹었어. 증류주까지 먹었어. 그랬는데 다음날 얼굴을 봤더니 막 뭐 요런 데도 되게 조그맣게 갑자기 없던, 분명 전날까지 없던 염증 여드름이 그 화농성 하얗게 여기 피지가 이렇게 찬 것처럼 골마 있는 거 손 내려주시고요. 그런 증상이 있어요. 저도 경험했고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시는데 이거는 술 때문이 아니야. 근데 술 때문이 맞아. 이건 뭐냐면 정리하자면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진짜 클린한 상태에서 술이 여드름을 새로 나게 하지는 않는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술 안 먹을 때
식사를 클린하게 정말 완벽히 했어. 그럼 이럴 일도 없어요. 술 먹는다고 해서. 근데 식사를 하는 와중에 우리가 뭐 회사에서 주는 밥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안에서 우리가 약간 음식을 클린하게 관리를 하다가 약간 선을 넘은 거야. 뭔가 우유가 들어가는 걸 좀 먹었다던가 그런 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며칠 지속이 되면서 이 안에서 약간 전조 증상이 뭐냐면 약간 간질간질하면서 뭔가 이 속에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뭔가 진행이 시작됐어요. 트러블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혹은 간지럽다는 거는 진짜 거의 겉으로만 안 보이지 이미 여기가 뭔가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상태에서 그날 모르고 이제 술을 막뭐 증류주를 하더라도 소주 한 2병 깠다. 그러면 다음날 바로 자고 일어나면 하얗게 피지로 골마 있어요. 이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사가 지금 상처 있고 하니까 이거 회복이 돼야 되니까 술 먹지 마세요. 염증 생깁니다. 그 증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술이 독박 쓰는 거는 원치 않으니까 그럼 객관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술이 나게 한다기보다는 완벽한 기폭제가 될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근데 안주까지 너무 선을 넘었다 이러면 또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제가 이용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들 느낄 거예요. 여드름 피부인 분들은 트러블이 났어. 근데 이게 막 곪거나 악화가 되면 압출하면 되잖아. 압출을 하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짜낸 다음에 그 상처를 재생시키며 최대한 자국 없이 빨리 아물어요. 근데 최악은 트러블이 났어. 아파. 막 아파. 근데 자르고 봤더니 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뭔가 피부에 파묻힌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이게 진정도 안 돼. 근데 이게 차라리 진정돼서 뭐 패치 붙이고 해가지고 진정돼서 사라지면 끝이에요. 사라진다는 거는 여기에 처음에 약간 거뭇거뭇하고 불긋했던 자국도 완벽히 사라져야 사라지는 거야. 근데 이게 악화가 되지도 않으면서 얼굴에 그대로 남아있고 붉다가 나중에 거뭇해지고 만지면 분명 뭐가 들어있는데 절대 압출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 맞아요. 그때 그쵸. 이게 되게 안 좋아요. 이 안에서 괴사가 되면 피부가 더 나중에는 짜더라도 피부가 파일 수도 있거든. 되게 안 좋은 건데 그럴 때 참이슬을 많이 마십니다. 진짜 이거 되게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알코올을 증류주를 다량 섭취해요. 그러니까 많이 마신다는 거는 제 기준에 반병 먹고 요 정도로는 효과가 없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아까 기폭제 역할을 또 여기서 여기서 다시 이제 긍정적으로 여기서는 참이슬을 최소한 1병 반에서 2병을 먹어줘요. 그렇게 그러면 다음날 와 여기 이게 완전히 제대로 익어 있어요. 그러면 피부과를 가지 않더라도 제가 압출 잘하니까 그 정도로 익어 놓으면 제가 완벽히 염증을 제거를 하고 이제 피부를 재생을 시키면 게임 끝. 제가 이거를 결혼을 하고 나서 연애할 땐 얘기 안 하다가 우리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처음에 이렇게 약간 생각했다가 제 말을 듣고 해본 거예요. 해보고는 완전 다음날 여기가 막 그걸 너무 놀란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압출 다 했고 내가 우리 남편 여드름 압출도 내가 가르쳤잖아. 지금 엄청 잘 짜거든. 피부 너무 좋으시고 잘 짜, 되게 잘 짜. 그래서 여드름 압출하는 거 가르치고 여드름 곰게 하는 거 가르쳤는데 너무 효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아프게 있으면 일 끝나고 뭐 저 아니어도 소주 한 2병을 마시고 집에 옵니다. 그럼 다음날? 지금 너무 웃겨. 약간 그럼 일부러 그거를 놔두지 않고 일부러 좀 더 터트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집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걸 못해요. 그래서 술을 못 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저는 차라리 상처를 내서 살짝 건드려가지고 곪게 하는 게 빨리 진행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좋은 거는 할 수만 있으면 피부과에 가서 일단 전문가의 손을 통해서 건드려서 전문가가 건드린다고 아시겠지만 그게 절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끝나는 경우도 있고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 그럼 어쨌든 곪기라도 하잖아요. 집에 와서 다시 곪을 수 있어.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시켜서 그걸 다시 방문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빨리 제거하는 게 피부 자국이나 흉터 면에서는 낫다. 근데 이게 제가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 영상을 찍은 이유도 있지만 식이요법을 하시면서 지금 완전 너무 신세계를 본 거야.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야. 행복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약간 강박적으로 자기는 술이 너무 땡기는데 술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러면서 꾹 참아요. 꾹 참고 죽을 때까지 참으면 괜찮은데 꾹 참다가 어느 날 먹게 되는 거야. 빵 터져. 근데 빵
빵 터졌을 때 먹는 게 하필 도수가 높은 술은 더 위험하겠지? 도수가 높은 걸 먹으면 열이 더 많이 오르니까 더 안 좋겠지? 이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증류주 같은 걸 다 빼고 하필 꾹 참다가 먹는 게 와인, 샴페인, 달달한 하이볼, 칵테일 이런 것들이에요. 맛있는 술. 그러다 보니까 그 단 한 번만으로 한 번 과음했는데 다음날 다다음날 좁쌀이 확 뒤집어지면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이것도 관리하느라 힘들고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관리를 너무 잘하셨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당이 낮은 증류주를 참지 말고 조금이라도 먹어서 약간 욕구를 눌러주는 게 낫다. 왜냐면 어렵게 고친 피부를 식이요법을 잘 이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참았다 터지는 사람들보다 차라리 좀 골라가면서 술을 먹으면서 관리하는 거를 더 잘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실제로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더라 이렇게 제한 정도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거 과학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학적인 거 아니에요. 데이터만 보고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분들, 이렇게 술 자주 드시거나 술 잘 드시는 분들 보면 저는 의외로 되게 피부가 좋은 분들도 많거든요. 피부가 뭔가 반질반질한데 이것도 술에 약간 긍정적인 아니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체질이에요, 체질. 체질이고 물론 체질적으로 이건 술을 먹는데 좋다 그게 아니고 어떤 걸 먹어도 여드름이 안 나는 피부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엄마가 환갑이 넘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어릴 때부터 환갑이 넘은 지금까지 저희 엄마는 얼굴에 단 한 개의 뾰루지 그 어떤 여드름 트러블 단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정말 제가 본 사람 중에 거의 유일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피부가 정말 거의 0.1%의 연예인들도 뭔가가 나고 제 여동생도 피부가 되게 좋은 편인데 저만 이제 저랑 제 남동생만 집안에서 심한 여드름 피부였는데 제 여동생 같은 경우도 한평생 너무 좋았는데 걔도 나이 먹고 나서는 유제품을 조금 꾸준하게 맨날 먹고 뭐 어떤 그런 간식을 먹었더니 염증성 여드름은 나지 않아요. 근데 확실히 좁쌀조차도 안 나는 피부였는데 본인이 느껴. 근데 그게 심한 좁쌀로 가진 않고 체질적으로 여드름이 안 나는 피부다 보니까 확실히 결이 달라진 거야. 이게 모공이 커지는 느낌이 아니고 모공이 파이는 느낌이 아니고 뭐가 나는 만지면 오돌토돌한 미세한 남들은 몰라 피부 너무 좋다 하는데 본인은 알아 뭐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심하지 말고 음식을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 나는 어릴 때 여드름 피부 아니었다고 해서 지금 술이나 어떤 걸 막 먹을 게 아니라 확실히 피부가 변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학교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뭐가 바뀌었는지 내가 원래 식습관과 술 먹는 것에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 있어. 술을 먹고 안 씻고 잤는데 다음날 웬걸 피부가 너무 좋아. 더 광이 차르르 흐르고 이거는 저도 겪어봤는데 이거는 오히려 어떤 경우냐면 말 그대로 개기름이 올라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피부가 평상시에 보습을 잘했던 분들이 안 씻고 술 먹고 그냥 잤어. 다음날 피부가 엄청 좋아진다?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술을 먹고 안 씻고 잤는데 다음날 피부가 되게 좋아. 막 반질반질 더 광이 나는 것 같아. 이런 경우는 뭐냐면 안 씻은 게 피부에 득이 된 거예요. 그 말은 평상시에 보습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장벽이 깨져 있는데 세안은 열심히 해. 그럼 어떻게 피부가 되게 건조하겠죠. 그 상태로 늘 살던 사람이 단 하루만 안 씻었어. 그건 술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날 안 씻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유분이 더 길게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피부가 더 좋아 보인 거예요. 이거는 술을 먹어서 내가 피부 젖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이거는 오히려 대학생 때나 사회 초년생 때 왜 회사 와서 알죠. 술 먹고 그냥 쳐자고 다음날 또 출근하고 그럴 때 이제 많이들 겪으시는데 술 먹어서 좋아진 거 아니다. 안 씻어서 일시적으로 그 건조한 게 조금 회복이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잘 씻어야 돼요. 오늘 영상은 술을 권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최대한 스트레스 없이 삶의 질을 높여가기 바라는 제 마음에서 찍는 거예요. 알아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